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우리 스마트인컴 박용옥 대표님, 주식농부 박용옥 대표님.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떤 방송보다, 그 어떤 유튜버보다 항상 Y스트릿을 사랑하시는. 정말 그렇습니다. 답변이 조금 늦으셨는데. 네. 그래서 저희 그 가치 투자 채널로서 또 지식과 자산의 복리 효과를 추구하는 우리 복리님들에게 또 좋은 말씀 전해주시러 오랜만에 주식농부님 오셨습니다. 요거는 참 예전 책이죠? 네. 조만간 새로운 책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새 책이 나오면 저희 또 한번 제가 또 모시는 걸로 귀찮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조금 요즘에 유명세로 따지자면은 내가 이 정도는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 사람을 사칭하는 게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 우리 주식농부님을 사칭하는 사람들도 또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네. 뭐 요즘 저도 그냥 유튜브나 뭐 이 SNS 네. 아니면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포함해서 이런 것들 보면은 야, 이거 정말 이게 내가 맞나? 내가 봐도 예. 속을 것 같아요. 막 사진 합성. 그렇죠. 뭐 광고도 하고 카카오나 네이버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의뢰를 해도 어떻게 네. 뭐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 내용을 보고 이러면은 신고해도 삭제 안 해주죠. 요즘 이제 또 그 인터넷 들어가고 이러면은 강방진 회장 사진을 그 걸어놓고 네. 그 내용 들어가면은 또 박용욱 교수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서 뭐 홍콩 주식에 투자하라, 뭐 국내 주식에 앞에는 투자하라. 강방천 대표고 예. 들어가서 보면은 박용욱 대표님 나오고. 박용욱 저 대표가 아니라 박용욱 교수님으로. 거긴 교수래요 또? 예. 뭐 하는 사람인지도 그래서 모르고 막 사칭을. 이런 걸 보면 이제 오늘 이제 방송을 이제 나온 이유도 정말 네.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것을 이제 경찰서나 아니면 네. 그 사이버 그 경찰청에도 이렇게 신고를 하고 다 계속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피해자가 발생이 안 되고 없고 피해가 발생이 안 되니까 또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만이 맞아요. 이것을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도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난주에 그 서울대에서 강소기업 그 CEO들 모아놓고 특강을 했는데 네. 그 중에 한 분이 와서 나한테 이 토론을 하는데 야, 이거 기업 경영하시는 분도 그렇죠. 속은 거예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는 거 보고 그냥 그 주식농부님이 운용을 하는 그런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따라가서 정말 손해를 봤다고 그러는데 네. 이건 진짜 정말 그 카톡방부터 가입시키고 거기에서 또 어디에다 돈 넣어라 뭐 이렇게 시키고 그렇죠. 하는데 야, 그래서 이건 요즘 진짜 이제 근절이 돼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큰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경찰서나 사이버 경찰청 이런 쪽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거기에서는 뭐 그냥 이렇게 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충분히 이 경찰이나 뭐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러면은 추적이 될 수 있을 텐데 왜 하면 못하는지 하죠. 모르겠어요. 하면 하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선량한 이 투자자들이 정말 국민들에게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유독 그 저와 관련된 그런 그 뭐 정말 SNS 포함해가지고 유튜브라든가 카톡이나 텔레그램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누구한테도 제가 뭐 주식 투자를 권유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종목 같은 거 추천 이루어지지 예, 않으시죠, 그리고 절대. 저는 뭐 우리나라 이제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지 어떤 자산을 관리하거나 누구 권유하거나 그럼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 그 우리 국민들이 이제 자세히 보면은 그 허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방송을 보시는 분은 안 속으시는데 안 보시는 분들이 또 속으시는 거라 참 안타깝습니다. 또 모릅니다. 뭐 오늘 출연하신 이 부분, 막 일정 부분을 걔네가 막 편집해서 가져가서 맞습니다. 박용욱입니다. 예. 꼭 그냥 이렇게 보면은 저 내가 맞는 거 광고하는 아시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보기에는 요즘 회장님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리딩한다고 막. 예. 하여튼간 꼭 속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11월 10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어떤 뭐 시의성 있는 이슈를 막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시황 이야기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요즘에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졌죠. 좀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는? 뭐
정말 변동성이 커졌죠. 예. 이런 변동성이 이제 커졌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그 전환점이 이렇게 뭐 어떤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있는 시기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그 공매도 그 한시적 제한함으로 인해 가지고 네. 뭐 130포인트가 오르고 또 뭐 한 뭐 60포인트 이상들이 이제 100포인트 가까이 이렇게 그 등락폭이 이렇게 네. 그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그 어느 그 한계점에 이렇게 도달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 보면은 2008년도 글로벌 위기 때도 뭐 네. 하루에 정말 100포인트 이상씩 막 이렇게 그렇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 우로 이제 턴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도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신 분들은 아니 어떻게 하루는 매수 사이드카, 하루는 매도 사이드카가 나올 수 있지라고 하실 텐데 2008년 10월만 하더라도 뭐 거의 하루 걸러서 막 이렇게 터졌었죠 막 양방향으로.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잠시 그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가 내년 6월까지 내려졌는데 그 정책은 혹시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이제 이 공매도로 인해서 네. 우리나라 이제 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이 되고 또 우리 투자자들의 그 자산이 크게 손실을 보는 사태가 이제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공매도도 분명히 이제 순기능은 있지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 공매도에 그 참여하는 그 사람들의 그 대부분 90% 이상이 외국인과 기관이거든요. 네네. 외국인이 훨씬 더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뭐 주식을 사고 팔아야지 돈을 벌듯이 살 때는 이제 신용거래가 있고 팔 때는 이제 공매 제도가 네. 있는데 이 지금 공매 금액이 어떻게 보면 신용거래보다도 반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수익은 거의 한 40배 정도에 달하는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한 97% 이상의 그 이익을 이 추구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공정한 시장을 좀 만들어 달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뭐 그 공매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이 뭐 투자 대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 증거금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상한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개인은 굉장히 다르죠. 불리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또 더욱 지금 이렇게 전산화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 그 전산화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작업으로 지금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 외국인한 기관들에게 어떤 그 특혜를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공매도도 이 개인과 기관 외국인하고 동일하게 조건을 해놓게 되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한시적으로 7개월인가요? 거의 그렇죠. 예, 예, 7개월 6월 이제 이렇게 말까지니까. 그 예. 한시적으로 그 정지를 해놨는데 이 정지되는 기간 동안에 완전하게 이렇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산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개선을 해야죠. 그 사이에. 뭐 시간이 그러면. 사실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내년 네. 6월 말까지면. 예,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개인 투자자들의 그 목소리가 반영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개미들은 뭉치지 못한다. 이게 이제 거의 통설이었는데 이제는 개인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도 반영이 됩니다. 그럼요. 이번에 공매도 제한 조치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정책 결정의 중심에 계속 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주식시장 인구가 많아봐야 600만이었거든요. 그래서 600만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뭐 1,400만, 1,000만 이상이 지금 주식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네. 뭐 국민의 거의 4분의 1이 네.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과거에는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우리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기성세대지만은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 MZ 세대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들이 뭐 그 해외도 투자하고 국내도 투자해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그 기업 문화라든가 자본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 이제 얘기를 하고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투자 인구가 많으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 정치인들이나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주식 시장은 이제 뭐
누구 특정인만의 그들만의 니그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삶하고 직접 연결되는 그렇죠. 이런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이 국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질 거고 이런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가 붙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평소에도 좀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 좀 열심히 좀 들었으면 좋겠다. 선거가 없는 때도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면 일단은 물이 들어왔으니까 노를 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개혁해야 할 과제가 어디 뭐 한두 가지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주식농부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앞으로 개혁해야 될 것도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뭐 사실은 이제 왜 우리나라 주식이 싼가? 아니면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이렇게 달고 사는지? 그렇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안 하는지? 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뭐 대부분 다 우리나라 이제 일반인들이 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저평가돼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뭐 이렇게 컨트리 리스크라든가 네. 우리의 어떤 그 수출 위주의 그 산업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지만 이게 아니라 결국은 주주 환원율이 좀 안 되고 있다. 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주주 환원율이 제일 낮은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제 주주 환원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배당이나 아니면은 이제 자소 매입 소각이라든가 이런 쪽인데 거의 한 28% 정도 두 개 합치면 합쳐야. 예. 근데 대만은 이제 우리하고 산업 구조나 인구 구조가 반밖에 안 되는데 이제 산업 구조나 인구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적지만은 우리나라 그 시가총액보다도 작년에 높았거든요. 네, 대만이. 그래서 그 주주 환원율만 보더라도 대만은 그 68% 정도가 되거든요. 네. 우리는 28% 정도 되는데 물론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적고 동남아시아에 비해서도 적거든요. 예, 그래서 세계 최저 수준. 이런 이제 요인들이 이제 가장 크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 이 어떤 기울어진 어떤 자본시장의 문제점들을 지금 이렇게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왜 싸냐, 왜 주주 환원율이 낮으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기업 지배구조, 거버넌스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60개 그룹 총수가 있는 그룹에 보면은 3.5% 정도 지분을 가진 그런 그 기업군들은 대주주들이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수 하지 않고 뭐 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거느리는 게 훨씬 자기들한테 유리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지 않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고치려고 그러면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이런 부분들을 그 좀 이렇게 대주주한테도 이렇게 적용을 해서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나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보는데 네. 저는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그 주식 투자 그 환경, 네. 그 다음에 그 투자 수요 진작책을 이렇게 그 강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뭐 대주 조건 한도를 네. 좀 완화를 좀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대주 조건 한도가 100억이었지 않습니까? 현재는 10억이죠, 종목이. 예, 그렇죠. 물론 그게 작년,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가족 합산해서 인별로만 좀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예. 10억 원이죠. 기준. 그래서 그 대주 조건 한도가 2013년만 하더라도 이제 지분율로는 3%, 그 다음에 이제 금액으로는 이제 100억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낮아져서 50억, 25억, 15억, 10억으로 지금 이렇게 낮아져 있는데 우리나라 그 201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우리 그 뭐 국민들이 마음 놓고 우리나라 증시를 통해서 기업에 자금을 대고 그 성과를 공유해 왔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을 해 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 GDP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국민 소득도 높아지고 이러는데 역으로 주식 시장은 이 투자 요건 한도가 이게 제한됨으로 인해 가지고 매년 연말이면은 그 투자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을 팔다 보니까 뭐 2,000포인트 이상을 올라가지 못하고 박스권에 유지하는 이런 현상이 유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강구하고 있지만은 이 투자 수요 진작책으로 대주 요건 한도를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100억을 이렇게 그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공약이었나요? 뭐 잠깐 그렇게 나왔었죠, 말이. 예. 그래서 저는 뭐 100억이 아니라 적어도 한 50억, 30억 이상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부자 뭐 감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에 그 있는 사람들이 좀 네. 부자들이 투자를 해줘야만이 우리 그 기업의 어떤 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렇죠. 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기업의 자금이 조달이 되고 기업은 또 그런 자금을 통해서 우리 이제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용도 늘리고.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의 대부분의 국민들, 중서민들이 기업에 의존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대주주 투자 요건 한도를 이렇게 늘리는 것은 완화시켜 주는 것은 진정으로 이 국민을 위한 경제 정책이고 투자 정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부자 감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달라. 10억이 아니라 20억, 30억, 100억까지도 완화해달라라는 목소리를 소액주주들이 그 목소리를 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왜냐하면 연말마다 증시가 왜곡이 되고 또 그 매도 물량 쏟아지고 또 주가는 또 저평가받고 이게 계속 무한반복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소액주주들이 나서서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더 추가하고자 예. 하는 것은 이게 주식 투자는 분명히 이제 사고 팔고 해야 돈을 버는 거지만은 네. 그것보다는 우리 인생이 이제 길어져서 한 기업에 투자해서 그 기업의 이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 환경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네. 우리 삶은 보다 좀 이렇게 나아지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여러 가지 이제 제안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15.4%에서 9.9%로 이렇게 낮췄습니다. 그때 이제 배당 성향이 17%에서 24%까지 올라갔다가 2018년도 문재인 네. 정부 들어서면서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이제 금융투자 종합소득세를 이제 이렇게 실시해야 된다. 이러면은 사실 국내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죠. 국내에 투자를 우리가 해주지 않으면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 중서민들이 이 기업에 의존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환경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주 요건 한도도 좀 이렇게 늘리고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 환경 문화가 만들어져야만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배당소득세율은 15.4%인데 이거 이제 증권사에서 원천 징수한 다음에 넣어주죠. 그러니까 10만 원 내가 배당을 받으면 한 얼마입니까? 84,600원인가? 맞나 계산? 네, 하여튼 그렇게 들어옵니다. 세금이 원천 징수돼서. 근데 연간 한 2천만 원 이상을 배당이나 이자 소득 올리는 분들에게는 종합소득이랑 그렇죠. 다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합쳐서 엄청난 세율 막 40몇 % 이렇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나 배당 안 할래. 그렇죠. 나도 어차피 받아봐야 다 절반 세금으로 나가니까 야 배당하지 마. 세금 많이 나가. 그러면서 소액주주들도 배당을 못 받게 되니 그렇죠. 그거를 분리과세 뭐 예를 들어서 9.9%로 단일로 세율을 적용을 하면 대주주들도 좋으니 배당을 늘리게 된다. 그래서 그게 2017년부터였던가요? 그때 17년 맞나? 그때 실증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그걸 도입을 해서 배당 성향이 쫙 올라갔죠. 네. 그러다 그 다음에 다시 이거 떨어졌죠. 원상 복구하니까 쑥 떨어지고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본도 이제 사실은 이제 자본시장이 많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크게 이렇게 뭐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네. 일본은 이제 아베 정책 이후에 2015년도부터 이제 그런 왜 일본 시장이 저평가돼 있느냐. 아마 이제 지배구조 문제와 주주 환원율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부하고 거래소하고 이렇게 개선을 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지금 일본 시장이 지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활기를 띠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가는 초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요거는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결국은 결정을 해줘야 되는 이게 세법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니까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전체 국민들에게 기업의 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예. 그 기회를 만들어준다라는 좋은 취지가 담겨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투세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저도 이제 만약에 이제 금융투자종합소득세가 실시가 된다고 하면 네. 야, 저도 이제 국내 주식 투자 정말 못하죠.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융투자종합소득세는 지금 2년 유예가 됐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본시장이 좀 이렇게 성숙할 때까지는 실시해서는 안 된다. 이제 자본시장이 이제 성숙한다고 얘기는 야, 정말 이게 농부가 농사짓다 투자해도 기업의 성과가 이 비례적으로 나한테 올 수 있는 어떤 투자 환경이나 문화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걸 실시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쉽게 말하면 그냥 양도세 전면 과세지 않습니까? 네. 한 5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해주지만 그 이상 되면 뭐 한 20% 혹은 22%의 세율을 다 때려버리겠다. 그러면 미국 주식 투자한 거랑 세율이 똑같으면 누가 저 한국 주식 투자하냐고 막 이렇게 저평가만 받고 있는. 그래서 저 같아도 당연히 그런 미국 주식 투자를 늘리겠죠.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과연 손은 누가 키우냐. 그렇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또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요거를 계속해서 좀 정책 건의들을 많이 해야 하는데요.